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2024년 오늘은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의 말이죠. 국가 기밀이 장기간 대량 유출됐다. 이게 정보사뿐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정보사뿐이냐 이거야. 도처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우선 국가 기밀이 이렇게 장기간 대량 유출된 거는 문재인이가 국군 보안사령부, 소위 기무사령부를 없애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이 기무사는 외부 감사를 하고 외부 감찰을 합니다. 특히 군사 기밀에 대한 그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해보는 아주 전통 있는 대한민국의 조직이 바로 국군 기무사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탈출시키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진 조직이 있다고 어느 조직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령부였습니다. 그게 기무사입니다. 기무사 역할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기무사가 작동해서 그 기무사의 모든 그 정보라든가 첩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해서 이 적대 세력들을 전부 다 이 소위 말해서 이 공산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이념 세력들을 전부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국가를 안정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그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나마 체제가 수호된다는 것은 국군 기무사령부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아닙니다. 만약에 기무사령부가 없었고 합동수사본부장이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없었다면 그러면 어디서 이 정권을 접수했을까요? 그때는 김재규하고 같이 움직였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180% 아주 360%를 아마 그가 집권했을 겁니다. 김재규는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을 잘 가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든 업적을 승계를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것을 해서 그 기조를 똑같이 나가서 국가 발전을 시키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한강을 개발해서 한강을 준설하고 옛날에는 한강이 말이죠 걸어 다녔어요. 홍수가 지면 그대로 마포가 잠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포 잠기는 거. 예. 여의도도 한번 잠긴 적이 있어요. 여의도도 1층은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홍수를 없앤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준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올림픽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이 한강을 세계의 강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준설을 시킨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물가도 두 자리로 딱 잡았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한 그 위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발전을 시켜나갔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전두환 대통령을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전두환 대통령을 마치 무슨 살인마로 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전두환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 계엄사령관이 이희성이고 또 뭐 총 가지고 헬기 가지고 사격했다는데 왜 증거가 없습니까? 왜 조종사가 100명이면 100명 다 노라고 합니까? 역사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80년,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없습니다. 실탄 사격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를 정확하게 해야지. 왜 전두환 대통령은 그렇게 광주까지 가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 거기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왜
지역이 여긴데 노구인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노구, 예? 나이가 80에 넘은 85세 넘은 그런 분인데 그렇게 그리고 병원에 있었잖아. 암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을 갖다가 광주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인도주의입니까? 그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행이 됐다는 사실을 압니까? 사법부는 그것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국가 기밀이 오늘 장기간 대량 유출이 됐는데 정보사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국가 기밀 유출은요, 문재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문재인이 국군 기무사령부를 갖다가 이 기무사령부는 군사 보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사찰합니다. 군사 기밀이 어디로 새나 군사 기밀자도 기밀 보유자도 감시를 보이지 않게 감시할 뿐더러 기밀이 접촉되는 그 부분들을 전부 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에서 기밀 노출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사도 외부에서 감시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북한으로 가서 침투하는 이 사람이 잘못 헷가닥해서 이게 머리가 바뀌면은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요원들이라도 외부에서 감사를 합니다. 꼭 외부에서 1년에 몇 번 감사를 합니다. 보안 감사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군에서는 중요합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모두 크로스 체크합니다. 지금 저 미국의 중앙정보국 이거 한번 CIA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그 정보기관이 17개인가 됩니다. 서로 그리고 총 책임자는 한 분이죠. 미 정보국장인데 그분이 하는 건데 이 안에 CIA, FBI 정보기관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각 군에 또 정보기관이 있죠. 네, 다 있는데 이 정보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가 기밀을 갖다가 장기간 대량 유출한 것 정보사뿐이 아닐 거라는 이 조선일보 사설은 상당히 현명한 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요원 명단 유출 등이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 7년간 외부 보안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년간 문재인 때부터 보안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왜냐? 기무사를 없애버렸잖아요. 기무사령관이 자살한 거 아십니까? 그 훌륭한 분, 아주 애국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정말 충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이재수 장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이 도대체가 이 나라에 끼친 영향이 뭡니까? 희죽희죽 웃는 거요?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에 뭐 됩니까? 국부입니까? 문재인이가 국부입니까? 문재인이 이러니까 이재명이 자기도 이제 곧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같이 만나자? 좌파들 모여가지고, 또 거기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 30몇 명 모여가지고 기자회견 꼴랑 37명 기자들, 의원들 만나가지고, 옛날 의원들이 기자회견 했다고 그래서 그거 영향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애초에 말이죠. 이 7년간 외부 보안 감사를 한 차례도 안 받았다는 거는 바로 말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정보사 기밀이 새게끔 만들어준 요인이 됐습니다. 비밀요원 명단 유출이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가 7년간 외부 보안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안 감사를 누가 했느냐? 기무사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이것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애버렸는데요. 기무사령부를 없애버렸어요. 기무사령부에 이 보안처라는 게 있고 정보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공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3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군사보안을 지키는데 예를 들면 군에 정보가 있어야 어떤 간첩을 잡을 거 아닙니까?
대공하고 같이 수사는 대공수사국이고, 그리고 보안 검열을 외부에 해가지고 이게 적 오열들이 어디에 침투하고 있나를 보안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무사 역할이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방첩사가 그 기능을 아마 아직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국군 기무사령부를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왜 없앴을까요? 저는 거기에 왜라는 걸 답니다. 국정원에 왜 대공수사권, 간첩자는 곳을 없애버렸을까요? 그게 제일 기능인데, 국정원의 생명인데 왜 없애버렸을까요? 그리고 군의 말이죠. 군 검찰, 군 검사, 거기 수사를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 내부는 군법에 의한 겁니다. 이걸 모조리 뺏어버렸습니다. 군 수사권도요 뺏어버렸습니다. 경찰에 넘겨버렸습니다. 이 문재인이 왜 이 장난을 했을까요? 저는 그거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왜 이런 장난을 했을까? 엄청난 장난을 해서 국가 내부 어떤 뇌수를 파괴하도록 만들었을까? 국정원을 망가뜨리고 국군 기무사령부를 망가뜨리고 군 안에 있는 군검찰을 망가뜨리고 수사권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절로 경찰로 넘겨버리고. 경찰은 그 전문 그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치안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전문 수사기관이 아니라고요. 전문 수사는 치안 관련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넘겨버렸어요. 문재인이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걸 갖다가 지금도 의문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USB를 줬는데 그게 뭘까요? 지금도 의문. 남쪽 대통령이란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도 의문. 간첩 신영복을 가장 사상적으로 존경한다는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는 이 검찰의 말이죠. 공안검사들의 대부입니다. 그분이 딱 지목을 한 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그 국회에 가서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라고 알고 있는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왜? 알게 됐으니까. 지금 그 말이 정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지 못하게 했을까요? 훈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빨리 적폐청산을 하고 법에 심판돼서 바로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문다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체제를 어떻게 변혁시키려 했나? 바로 여기에 관련돼서 그가 도보다리의 USB라든가 또는 평양에서 연설한 남쪽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간 NLL이라든가 또 이 13개 초소 GOP를 갖다가 폭파시킨 이유가 우리의 가장 그 조명대죠. 이렇게 감시대하는 그 GP를 갖다가 13개나 요소, 아주 중요 요소에 있는 걸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뢰를 매설해 놓은 거, 이 북한 탱크들이 못 넘어오게 만들어 놓은 지뢰 매설하는 걸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왜들 이런 짓을 했을까요? 뭐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전방에 있던 사단을 없애버렸습니다. 2서너 개 없앴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가 왔다 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이런 문재인입니다. 지금 문다혜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일들을 벌였는가? 이거에 대한 확고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왜 원자력이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제1동력인 원자력을 파괴했는가? 탈원전. 왜 자기 말로서 딱 없애버렸을까? 그래 놓고서 평산마을에서 그 넓은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경호원들을 65명이나 데리고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을 집어넣은 감옥에 보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연금도 못하고 영어의 생활을 시키고 이걸 빨리 재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그래서 재심 요청한 거, 저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재심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재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그 당시 소장 대행을 했던 이정미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법리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 나왔나? 국민들이 납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군 보안부대 국군 기무사령부 감사를 다 받고 있었는데 감사를 받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기무사를 해체하면서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 권한을 없애버렸습니다. 너희들 이제 정보사에 대해서 아무도 외부 감사하지 마. 북한에 첩보 요원을 보냈는데요. 북한에 생명을 걸고서 북한에 침투한 휴민트죠. 이렇게 고생하는 이 대북 요원들을 갖다가 외부에서 감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북 요원이 마음 먹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동향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국군 기무사에서 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누가요? 문재인이 가요. 정보사 군무원이 2017년부터는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외부 감사가 사라지니까 동료 목숨이 걸린 정보까지 돈 주고 팔아서 많이 죽었어요. 네. 꺼리낌 없었을 겁니다. 국방부는 이 정보사 감사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첩도 말이죠. 이자들이 법을 갖다가 개정을 안 합니다. 왜? 간첩들을 잡으려면은 해외에 많죠. 일본에 많이 가 있고, 필리핀, 동남아에 많이 가 있고, 버마, 타이, 이런데, 베트남, 라오스, 이런데 많이 가 있습니다. 간첩들이 여기서 합니까? 싱가포르, 중국에 또 많이 가 있고요. 중국에는 울구를 하죠. 첩보원들이. 자, 그러면 잡으면 간첩들이 거기서 잡히면 간첩이 아니다. 이게 북한에서 와야만 간첩이다 이거예요. 이런 법을 안 고쳐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그 장난입니다. 정보사 감사 훈령을 개정할 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 잃고 이제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 문제는 정보사에서만 대북 기밀이 유출됐느냐? 천만에요. 정보사 군무원은 돈을 받고 기밀을 중국에 넘겼고 세계 정보기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밀 유출 대부분에 돈이 연관돼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첩보 영화를 보더라도 돈하고 미녀하고 등등 제임스 본드 생각해 보면 다 대충 알죠.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 등이 정보사 군무원에게만 돈과 정보 거래를 제한했겠습니까? 대북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정보사 활동을 지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밀 요원들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에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활동하던 국정원 요원 30여 명이 한꺼번에 공안에 체포돼 가지고 대북 정보망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노출을 시켰을까요? 공안에 체포되면 다 죽어요. 북한과 중국은 정보사보다 국정원 요원 포섭을 첫 번째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국정원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전부 망가뜨려 놨습니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2018년 김정은을 만나 무슨 정보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USB까지 건넜습니다. USB도 지금까지 노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장도 천안함 폭침 주범 등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다녔습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는 겁니다. 국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 말 가지고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보 요원이 돈에 포섭되지 않았더라도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 분위기, 문재인의 분위기 속에서 기밀 정보 유출을 남북 협조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 정권에서는 국정원은 대북 정보기관이 아니라 남북 대화기구였습니다. 2018년 남북 이벤트 집중될 당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과 북한에서 거액으로 국정원 요원을 유혹했을 경우에 정보사 같은 기밀 유출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아니, 과거에 국정원장했던 박지원이란 자는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법사위원이 돼가지고 저번에 했죠. 국군 해병대 장성들, 이 군복을 입은 장성들 놓고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한 자입니다. 그런 국정원장이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국정원장 출신 아닙니까? 박지원이가. 문재인의 충직한 국정원장 출신. 반면에 국정원과 정보사의 내부 감사 시스템은요, 정보 선진국과 비교해서 크게 허술합니다. 그런 지적을 엄청 받아왔습니다. 국가 정보 체계를 위협하는 유출 사고가 없었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설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자 말이 100번, 1000번 타당합니다. 아주 좋은 사설이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 사설입니다. 오늘 사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호국 사설, 나라를 지키는 사설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